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꼭 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엄선 요약 20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 나온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완벽 대비 핵심 요약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24쪽입니다. 국제연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1.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3.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한다. 5.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한다. 1번 문항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참여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독립의 원칙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호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소득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의 원칙은 사회에 통합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의 원칙은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질병 예방, 건강보호 서비스, 시설에서의 서비스와 기본적인 인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존엄의 원칙은 존엄과 안전, 육체 및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경제적 기여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연합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27에서 28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유형 중 건강보장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4.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5. 독거노인 보호사업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번의 정답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4번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사업에 해당이 되며 독거노인 보호 사업은 또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사업명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구분하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는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 중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진단은 건강보장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 자원봉사, 노인복지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1쪽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1. 방문간호 서비스, 2. 주야간 보호 서비스, 3. 단기보호 서비스, 4. 방문 목욕 서비스, 5. 방문 요양 서비스. 3번의 정답은 5번 방문 요양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교재는 25에서 26쪽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사업 중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1. 독거노인 보호사업, 2.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3.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4. 자활 후견인 사업, 5.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4번의 정답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사업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었습니다. 교재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25에서 26쪽입니다. 다음 중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2. 경로당, 3. 양로시설, 4. 노인 요양시설, 5. 노인 복지관. 1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이고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정답 3번 양로시설입니다. 4번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살펴보면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6번입니다. 교재는 30에서 31쪽입니다. 다음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은 1. 양로시설 2. 노인 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관 4. 노인 요양시설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6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다 비슷한데 차이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것과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 10인 이상이며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혹은 그룹홈은 입소자 9인 이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3에서 38쪽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2. 장기 요양 급여에는 재가, 시설, 의료 급여가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과 가족 또는 친족만 가능하다. 4.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60개 항목의 장기 요양 인정표로 조사한다. 5.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보험자는 시군구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자라 함은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가입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입니다. 2번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4번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52개 항목의 장기요양 인정표로 조사합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자와 가입자로 나뉩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정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교재에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관련해서 교재에서는 최소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0년 7월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 등급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문제 푸실 때 변경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4쪽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이다. 2.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대상이 아니다. 3.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여성은 대상이다. 4.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는 대상이 아니다. 5. 파킨슨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대상이 아니다. 1번.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판단 보류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3번.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므로 대상이 안 됩니다. 4번.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어 40세 여자라도 해당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어 60세 남자라도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재 34쪽 노인성 질병의 종류를 꼭 참조하시고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교재는 34쪽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1. 서비스 신청 및 계약 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설립인가 3.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4. 서비스 비용 청구 5.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9번의 정답은 3.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등급 판정, 표준장기요양 이용계약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교재 34쪽을 보시면 서비스 전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으니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43쪽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2. 월 한도액 3.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4. 급여의 횟수 5. 본인 부담금 10번의 정답은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성명, 생년월일이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박스를 꼭 알아두세요. 11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44쪽입니다.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서 2. 서비스 모니터링 기록지 3. 장기요양 평가서 4.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급여 제공 기록지 11번의 정답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차이를 꼭 구분하여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수급자 희망급여,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 횟수, 본인 부담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빨간 박스를 꼭 기억해 두세요. 12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7쪽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3점이며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12번의 정답은 3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됩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대상자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며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꼭 장기요양 등급과 그에 따른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연결하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7쪽입니다.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인지 지원 등급 13번의 정답은 5번이죠. 인지 지원 등급입니다.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5등급은 경증 치매 대상자이며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40쪽입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1. 특례 요양비, 2. 요양병원 간병비, 3. 가족 요양비, 4. 재가급여, 5. 시설급여 14번의 정답은 가족 요양비죠.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 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고요. 특례 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각각의 내용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39쪽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만으로 구성된다. 2.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3.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5.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줍니다.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요.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면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16번입니다. 교재는 39쪽입니다.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주야간보호, 4. 단기보호, 5. 방문목욕. 16번의 정답은 단기보호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에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복지연구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교재는 48쪽입니다. 1. 청소 및 주변 정돈, 2.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3. 일상생활 동작 훈련, 4.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5. 세탁물 관리. 1번은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이며 17번의 정답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입니다.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 4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 네 가지는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8번입니다. 교재는 48쪽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정서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4. 방문 목욕 서비스, 세탁물 관리 5.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18번 정답은 5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정서 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며 의사소통 도움과 말벗 격려 위로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55쪽입니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먹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2. 다른 일을 한다. 3.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4.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 5. 먹지 않을 때는 그냥 치운다.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먹지 않으실 때는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합니다. 평소 식습관을 파악하고 식품이나 조리 방법 또는 식사 분위기, 대변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20번. 교재는 61쪽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역할 중 동기유발자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한다. 2. 대상자의 질병 변화를 세심히 관찰한다. 3.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4.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5.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1번 항목은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대상자 질병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 역할이고요.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벗과 상담자 역할입니다. 4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는 것은 옹호자 역할입니다. 20번의 정답 동기유발자 역할은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입니다. 먼저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고요.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합니다. 말벗과 상담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고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합니다.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문제풀이 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 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